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피틱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마무리를 아주 기분 좋게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늘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예전에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4월 같은 경우에 꼭지점을 찍고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네, 이 정도 권역에서 이제 물량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네, 예전에 4월 달이라고 한다면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지점을 향해서 HLB 테라피틱스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뭐가 틀리냐?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왜냐면은 뭐가 틀리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알고 있어야, 자, 거기를 어떤 식으로 빠르게 돌파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냥 과거에 거기가 매물 이때라고 해서 거기서 상당한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막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여러분께 매집주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테라피틱스는 지금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 매집주는 번외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네. 큰 소득이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HLB 테라피틱스 말씀을 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번 조정은 제가 얕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얕은 조정이죠. 쭉 올라갔다가 약간 흔들고 다시 양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직방으로 가든가 1번이나 2번 코스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단타를 좀 하는 경향이 있는 신한이나 JP모간이 다른 때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순매수를 계속 누적해서 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죠. 최근 며칠간 매도가 나오는 듯 싶더니 다시 순매수가 한 8만 8천 주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잘 체킹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창구로 보더라도 신한에서 19,000주 그리고 JP모간에서 많이 샀죠. 43,000주 이렇게 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 타임상으로 보더라도 신한증권은 이런 식으로 되게 순매수 구도를 하루 종일 이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JP모간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별로 보더라도 사다가 파는 척하다 다시 또 사들어가는, 사다가 파는 척하다가 다시 사들어가는, 그러니까 파는 척하다가 계속 사고 있죠. 사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매수 누적 수량은 더 증가해 가고 있는 것이 신한이나 JP모건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단타 매매를 좀 많이 하는 애들이지만 지금 현재 이 구도로 봐가지고는 여기서 파는 흉내를 냈지만 결국은 이거로는 만족 못한다. 그죠? 네, 그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그죠? 여기까지 일단 안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하고 지금하고 틀린 점은 뭐냐? 이때는 뭐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자연히 조정도 받을 타임이고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은 뭐가 틀리냐? 지금은 차근차근 매물을 잘 소화를 해서 자 단기 매물도 소화한 다음에 이제 분출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고 이때는 말기 국면이었고 상승의 말기 국면이었고 요게 틀린 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매물 분포 이거 뭐 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만 매물 분포를 보면은 일단 뭐 최근에 작년 한 재작년이죠. 재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최대 매물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결국 완전히 물량을 흡수한 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초기 국면일 뿐입니다. 그죠? 물량을 완전히 소화했어. 몇 개월 동안에 한 7, 8개월 동안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겠습니까? 이게 저항이 되겠어요? 14,000원선. 서브 매물들을 다 정리하고 단기 매물도 정리했는데 이렇게 날아가지 여기가 저항이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물렸던 매물들은 내려오면서 소화가 되고 여기서도 이러면서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 많기 때문에 다 소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통칭으로 얘기하는 이 가격대의 저항이라는 것은 상징적이지 결국 쉽게 돌파가 될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그죠? 탑라인이 나오면서
또는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면서 돌파는 더 쉬울 거고요. 이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기대를 갖고 여기로 그냥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아마도 이제 뭐 신한이나 JP모간 얘네들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요 수급까지도 우리가 잘 살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작년 4월 같은 경우에 HLB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HLB는 테라피틱스보다 먼저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테라피틱스가 좀 주도하는 거예요. HLB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모양 자체가 이렇잖아요.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테라피틱스의 모양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모양이 좋다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때는 테라피틱스가 가리지널이었지만은 지금은 오리지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차이가 진 거예요. 근데 여하튼 뭐 J나 S창고에서 얘네들이 어떤 또 농간을 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T 탑라인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동향은 두 번째입니다. 근간은 중심은 이 탑라인이나 에로에 두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2번도 우리가 참조해 가면서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자, 요건들에 대한 앞으로의 그 정보나 사인은 제가 꼭 드릴 겁니다. 이 전화번호로 HLB 테라피틱스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그분들에 한해서 제가 좀 더 양질의 정보, 순간에 빠른 정보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거꾸로 매매하기 쉽습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한 사람 머리보다는 두 사람 머리가 낫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꼭 문자를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해리급 정책 관련주예요. 해리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요 번호로 매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